신분당선이 놓이는 곳은 다 집값이 오른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 때문에, 자, 신분당선 노선도입니다. 현재 광교 강남역을 운행 중에 있고요. 그 관통하는 라인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뚫리면 집값이 오릅니다. 신분당선은 뚫리면 그냥 집값이 막 억대로 올라요. 축하드리고 싶어요. 호메시 지구분들도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했다. 이재명 시장 공사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연장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파워가 세도요. 자, 신분당선은 신사 용산도 BC값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을 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삼성에서 어떻게 일산 킨텍스와 파주를 연결되는가,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개통하면 집값이 오른다. 한 당 아래 강남 분당으로 가는 황금라인 신분당선을 향한 러브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사, 용산, 그리고 서울역을 넘어서 광화문, 삼성, 호메실, 신분당선을 바라는 곳은 지자체별로 정말 많죠. 그리고 유력한 정치인들이 모두 동원돼서 이 신분당선을 선거 공약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분당선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신분당선에 대한 지금까지와 연장 내용,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다음 영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부 영상에서는 신분당선의 서부권 연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신분당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1부 영상은 신분당선이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현재 신분당선은 연장 라인을 모두 합친, 모두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합친 노선도예요. 이것은 신분당선의 미래 라인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도로 보셔야 돼요. 아주 먼 얘기지만 다들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그런 욕망, 신분당선에 대한 욕망을 하면 여기 향남에서부터 호메실은 여기 있죠? 호메실보다 더 연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호메실, 그리고 수지 성복, 분당 전자, 양재 강남에서부터 서부권까지, 삼성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삼성도 끝이 아니에요. 2부 영상에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신분당선은 수도권을 관통하는 핵심 광역철도로서의 무한한 가능성과, 신분당선이 놓이는 곳은 다 집값이 오른다는 굉장히 큰 메리트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모두가 바라는 굉장히 선호받는 지하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고요. 일단 1부 영상에서는 신분당선 개요 말씀드리고요. DX 라인이라고, 신분당선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X 라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의미를 좀 설명드리고, 신분당선 라인이 집값 변동에 미친 요인, 신분당선 현재 운영 중인 노선도, 소원학교 의원이 아주 대차게 잘했었죠. 신분당선과 미금역 연장, 신분당선 호메실 연장 확정 발표 노선,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 아주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잠룡 이낙연 의원의 공약 내용을 보고 서부권 연장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상 노선도, 다음 차기 2부 영상을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분당선 개요입니다. 광역철도고요. 정거장소는 13개, 총 길이는 29km 정도 됩니다. 개통 연역은 여기도 개통 연역이 좀 있어요. 일단은 신분당선은 분당선 자체가 굉장히 돌아갑니다. 분당에서 강남이나 서울로 접근할 때 분당선이 되게 느려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을 했다가 용인, 수지와 광교까지 이제 연장이 됐고 호메시까지 연장이 되는 건데, 남쪽은 그렇습니다. 2011년 10월 28일 날 강남 정자가 개통을 했습니다. 2016년 1월 30일 정자 광교가 개통을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미금역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를 지나서 미금역을 지나서 이제 수지와 광교로 내려오게 되고요. 2022년 1월에는 신사역이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년에는 신사에서 용산 예정이에요. 그리고 광교 중앙과 호메실이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교 중앙에서 호메실은, 이 호메실은 정말 주민들의 10년에 넘는 희망고문, 은정 주민들 아주 지하철 3호선 파주 운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환호했죠. 집값도 1억 이상 뛰었고요. 개통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고, 운영 및 유지 보수는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입니다. 브랜드는 DX 라인이고요. 광교, 용인, 수지, 분당, 판교, 강남을 잇는 경기 남부, 그리고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좋는 황금 지하철이에요. 골드라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분당선을 타면서 항상 느꼈지만 이 DX 라인이 무슨 의미일까 항상 궁금했는데,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DX 라인의 의미는 디지털 익스프레스 서브웨이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강남, 수원, 광교를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해주는 지하철 노선으로서의 특징을 함축하고 있고, 디지털이라는 키워드의 이니셜 D를 통해서 국내 최초의 무인 중전철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니셜 X를 통해서 편당감과 함께 빠른 익스프레스 속도감을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음. 설명 되게 어렵게 해놨네요. DX의 의미 확장성을 보면 뒤에 영어 단어 좋은 건 다 넣어놨네요. 디지털, 다이렉트, 딜라이트, 다이나믹, 그리고 X 쪽은 익스프레스, 익젝, 믹스, 매치, 엑스퍼타이즘인가요? DX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빠르고 편리하고 강남에 빨리 갈 수 있다. 우리는 빠르고 아주 쾌적한 지하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분당선 노선도입니다. 현재 광교 강남역을 운행 중에 있고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
이쪽이 북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 되겠죠. 여기서 끊겨 있고 이렇게 끊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남부의 핵심 지역을 모두 관통을 합니다. 광교, 수지, 분당, 판교, 양재, 강남까지 굉장히 빠르게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황금 노선이고 굉장히 빨라요. 실제 타보면은 여기 광교에서 타도 한 30분이면은 강남에 도착합니다. 굉장히 빠른 지하철이고 특히나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하죠. 분당이나 용인, 수지, 광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집값이 오르고 좀 부유층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평가받는 있는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값 상승 요인은 추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분당선 라인이 정말 갑 오브 갑이었습니다. 자, 이 신분당선의 흰 가속도는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강남까지 30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남이라든지 판교, 그리고 수지, 그리고 광교까지 모든 주요 지역을 다 관통하면서 그 관통하는 라인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1분 40초도 있고 2분 46초도 있고 정말 빠르게 이걸 실제로 타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타보면은 운전으로 따지면은 경의선의 급행 느낌입니다. 경의선 일반 노선으로는 체감할 수 없는 속도고 일반 서울의 지하철의 그런 표정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 속도가 뭐냐? 여기 지금 표정 속도라고 돼 있는데 그냥 평균 속도예요. 지하철에 정차하고 문을 열고 사람들이 타고 문을 닫고 나가는 시간까지 다 실질적으로 지하철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재는 건데 그냥 그 평균 속도, 실질 평균 속도라고 생각하시고 50에서 60 정도가 나와요. 이게 대부분 이 정도 급은 다 급행입니다. 급행이 다 이 정도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서울의 웬만한 지하철의 급행 속도와 거의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좀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요금이 비싸요. 여기서 여기까지 3,000원입니다. 편도로. 비싸죠. 3,000원이면은 하루에 왕복으로 하면 6,0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직장인들이 강남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광교에서 지하철을 탄다고 치면 하루에 6,000원, 주 5일제로 하면 3만 원이죠. 그러면은 지하철 요금만 한 12만 원이 넘게 나오겠네요. 이 정도로 요 높은 요금은 항상 민원 사항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민원을 상쇄하는 게 이게 속도예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안 탈 수가 없습니다.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지하철 이 출퇴근 시간에는 콩나물로 가게 되는데 보통 한 요 정도만 돼도 앉아서 갈 데 없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미금이나 정자에서는 이제 콩나물이 시작됩니다. 보통 동천이나 미금에서 콩나물이 시작되죠. 미금에서요. 콩나물이 시작되면 판교에서 좀 많이 내리고 그다음 여기는 내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보금자리 주택 그 이명박 정부가 만든 그 청계산밖에 없고요. 여기 이 세계 정거장에서 대부분 내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 속도가 콩나물을 굉장히 상쇄를 해주는 거예요. 지하철 역사가 이 길이가 30km 이상인데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분당선이 아니라 분당선 노선표로 한번 보세요. 굉장히 구간이 짧은데 지금 노선이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빠르게 간다. 특히 여기 청계산 입구는 청계산 입구에서 판교 요 두 개의 구간은 되게 길어요. 무려 8km를 무정차로 갑니다. 8km를 타보시면 아시겠죠? 끝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무정차로 빠르게 통과하는 지하철이어서 콩나물로 가더라도 이걸 탈 수밖에 없다. 자, 뚫리면 집값이 오릅니다. 신분당선은 뚫리면 그냥 집값이 막 억대로 올라요. 이번에 호메시 지구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호메시 지구는 바로 다음날 그 호메시 지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다 걷어들였어요. 1억 이상이 억 단위로 올랐습니다. 뉴스 기사들 쏟아져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수지구도 집값 상승률이 전국의 최고를 찍은. 자, 뚫리면 집값이 오릅니다. 신분당선은 뚫리면 그냥 집값이 막 억대로 올라요. 강남 4호구 집값 주춤하자 수원 요경의 껑충 내 집 가치의 가치 지하철역 여기도 기사 내용을 보면 신분당선 얘기가 나와요. 신분당선에 위치하는 거는 집값 부동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값도 오르고 사람들이 가장 선호를 합니다. 지자체 간의 경쟁도 심하고 국회의원들의 단골 공약이죠. 지금 테마는 GTX인데 건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철도 호재는 GTX죠. GTX인데 이 GTX에 그나마 좀 필적할 만한 지하철 노선들을 얘기한다면 이 신분당선이 되겠습니다. 꿈의 지하철 신분당선을 향한 남북부의 러브콜은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이 이거를 좀 약간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신분당선을 유치를 하고 싶어 해요. 일단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애초에 박원순 시장이 먼저 고양 삼성까지 연장하는 거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신분당선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서울시 신분당선 신사 용사 연장 이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도 신분당선은 너무나 구미가 당기는 몰감이에요. 고양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삼성 그리고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킨텍스안이 있습니다. 이건 2부 영상에 말씀드릴 거예요. 수원시는 신분당선 화서 호메실 연장을 성공시켰죠. 지금 굉장히 호메실 주민들은 기분이 좋은 일이고 운정신도시로 따지면 지하철 3호선이 연장이 확정이 된 건데 축하드리고 싶어요. 호메실 지구분들도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했다. 자, 그럼 모두가 바라는 황금라인의 천당 아래 분당 강남에 있는 신분당선 어떻게 원
원안 계획에서 연장 개통이 이루어졌는가, 기연장된 개통 부분부터 역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분당선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분당선의 연장의 역사는 미금역이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신분당선은 여기 정자역이 먼저 개통, 정자역에서 그리고 용인 수지를 거쳐서 광교까지 이어지는 안이었어요. 원안은요. 근데 미금역을 추가 설치를 강력하게 미금역 주민들과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그 당시에 4.27 보건설거로 진행을 했던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강력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인구 100만 대 100만의 여기 오타네요. 100만의 싸움이 시작돼요. 수원시 입장, 광교 입장에서는 지하철 역사 하나가 생기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GTX로 따지면 고향 창릉역 정도 되려나요? 이게 생기는 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 수원 시민들도 민원을 많이 넣고 당연히 지자체인 수원시청도 굉장한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구 100만 이상의 아주 거대 도시로서 입김을 냈죠. 안 된다. 미금역은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런 실패 아래에는 손학규 민주당 그 당시엔 대표였어요. 대표가 있었고 4.27 보궐선거를 나가면서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힘을 썼어요. 제 기억으로는 손학규 의원이 어느 정도 이거는 기여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미금역을 개통을 시켰어요. 수원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가는 길목에 있는 여기 역사를 만드는 거를 반대하니까 수원은 여기 있고 강남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막으려고, 여기 역사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를 막으니까 여기 성남시에서 들고 일하는 거예요. 이재명 성남시장,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죠. 이재명 시장이 공사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연장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여기 정자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신분당선 연장만 이용하겠다 이래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파워가 세도요. 이게 지금 지하철 3호선 파주 운정이랑 딱 똑같죠. 3호선 연장 지금 대화에서 가자로 가느냐, 대화에서 덕이 운정으로 직행화하느냐, 지금도 이 흰겨루기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일산 고양시에서 안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파주시도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금역 연장은 개통이 됐고 2018년에 됐어요. 사람들이 편리성이 좋아졌다. 그리고 미금역 개통은 좀 성공적이었던 게, 미금역은 일산 지하철 3호선 연장의 가자마을과는 좀 달라요. 미금역은 그 정거장의 그 이용객들도 굉장히 많고 주민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확정입니다. 호매실 주민들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건 정말 축하드리고 싶어요. 호매실 주민들이 파주 운정이랑 똑같았어요. 2006년 시기도 비슷하죠. 호매실 택지 개발 시에 개발 계획에 지하철 넣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교통 분담금도 1,500억 원이나 납부를 이미 2006년 이 당시에 아파트 분양 대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몇 년 지났죠? 14년 지났나요? 아직까지 지하철 한 번 없다가 호매실 지구가 드디어 확정이 돼서 이제 공사를 합니다. 27년에 개통 예정이에요. 근 한 20년 걸렸지만 이렇게라도 좋은 신분당선을 유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집값이 1억 이상 뛰었고, 호매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랜 꿈을 이뤄냈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라고 봐요. 노선 길이는 9.7km고 정거장 수는 4개예요. 요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매실도 또 이렇게 또 아래로 향남역까지 또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분당선은 너도 나도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난립니다. 일단 호매실 지구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신분당선은 신사, 용산도 개통이 예정돼 있어요. 신사는 이거는 강남에 거주하는 게 장점이, 강남은 거주하면 알아서 지하철 주민들이 뭐 민원 넣을 것도 없어요. 그냥 뚫어줍니다. 신사도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 뚫리고 있고 2022년에 신사 강남 7.8km 뭐 그냥 뚫려요. 22년쯤에 아마 개통될 걸로 예상되고, 문제는 이쪽 부분인데 여기서 동빙고와 국립박물관 용산역까지를 이어줍니다. 이것도 뚫리게 돼 있습니다. 뚫리게 돼 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을 뭐 미군 군사기지도 있었고 해서 여기를 그 지질조사라든지 어떤 그 환경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했는데, 특히 이 용산은 아예 그 최초의 박원순 시장이 이 용산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이 신분당선 용산은 거의 확정적이다. 27년경, 원래는 25년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지금 요게 좀 늦춰져 가지고 27년 정도에 개통할 것으로 예정되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데 일단은 뚫리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안이에요.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안은 사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신분당선 서부권 연장이 다시 들썩이는 이유는 대선 잠룡이죠. 이낙연 의원의 총선 공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성공적 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총선 공약 합의문도 발표됐어요. 여기 보면 강남도 있고 용산도 있고 뭐 고양시도 있고 은평도 있고 다 힘을 합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힘을 합쳐서 서부권을 연장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낙연 의원이 필두로 나서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현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돌아오는 종로구를 만들겠다는 이 공약이었고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 기존의 예비 타당성은 많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건 다음 장면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신분당선 용산 삼송 구간이에요. 미확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동안 이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 얘기하고 그 당시에 이 삼성까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먼저 추진을 했어요. 이것도 신분 당선은 유치하면 정치인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바로 득표로 이어지거든요. 인기와요. 신분 당선 서부권 연장은 이렇게 대안 3개 노선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BC값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을 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안 1이 0.75, 대안 2가 0.69, 대안 3이 0.79로 1이 안 됐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대안 3으로 또 했는데 또 탈락했어요. 예타 조사 사업으로도 탈락하고 0.86으로 안 된다. 이건 사업성이 없다. 주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구간이 이쪽 구간이에요. 시청 광화문 구간도 타당성이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BC값 떨어뜨리는 건 지금 이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BC값이 경제성 분석이 1.0대를 넘어서는 라인으로 확정될 걸로 보이고 이미 지금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타를 통과하게 되면 이낙연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180석이라는 의석수로 아주 강력하게 원하면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김에 이 신분 당선도 좀 그렇게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 서부권 연장으로 가게 돼서 삼성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2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파주 운정에도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분 당선 서부권 연장의 미래, 삼성에서 어떻게 일산 킨텍스와 파주를 연결되는가. 자, 이 삼성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2부 신분 당선 킨텍스 연장과 금촌 조리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2부는 2부 영상에서 따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연장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금촌 조리선은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왔는지 이 두 개가 신분 당선과 다 엮여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입니다.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좀 더 자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컴퓨터로 바꿔서 업무 속도가 굉장히 개선됐거든요. 근데 현실 업무 때문에 좀 바빠서 영상을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렸는데 되도록이면 가급적 이제 좀 많이 올리고 영상 컨텐츠 내용을 몇 가지로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운정신도시나 파주 얘기도 하고 구축 아파트 영상 그리고 전국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이런 교통이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좀 수익화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